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네요. 가을볕이 따사롭다라는 말이 딱인 것 같아요. 좋은 날씨 충분히 만끽하시고요. 오늘 이 하루 끝에 제 영상 듣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주제는 프롬바이오입니다. 관절연골은 보스웰리아. CF에서 이병헌 씨가 중저음으로 하는 이 멘트 한 번쯤은 다들 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요. 바로 그 관절연골은 보스웰리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이고요. 메가히트 제품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관절연골엔 보스웰리아, 그리고 위건강엔 메스틱. 보스웰리아는요, 2020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1위고요. 또 정확한 수치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2위와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관절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 관절연골엔 보스웰리아를 찾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관절염 치료뿐 아니라 예방 효과가 있는 제품이 몇 개 없는데 예방 효과까지도 가지고 있어서 인기가 정말 많다고 하네요. 매출액이 5년 연평균 83%씩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위건강의 메스틱, 요것도요, 작년 기준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또 생각해보면 위건강 기능식품은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독보적인 1위라고 할 수 있겠고요. 5년간 연평균 성장률 152%를 기록하고 있는 말 그대로 메가 히트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뭐 이 두 가지 제품이 다냐? 그건 아니고요. 제품 포트폴리오 계속 다양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래도 관절 제품이 50대 분들을 타깃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소비력이 조금 높은 2030 세대를 잡기 위해서 가수 선미 씨를 내세운 다이어트 브랜드 디밥도 있고요. 또 한효주 씨를 모델로 기용한 눈 건강엔 빌베리 플러스, 수면 건강엔 락티움 플러스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요. 보스웰리아와 메스텍의 매출 비중이 84%가 넘어요. 아직은 이 두 개 제품으로 먹고 살고 있다는 거죠, 회사가. 그래도 의미 있는 부분은요. 수면 건강엔 락티움하고 눈 건강엔 빌베리 플러스 이 두 개 제품은 작년에 출시된 거거든요. 근데 출시하자마자 2020년 매출액 70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또 상반기에만 거의 70억을 이미 찍었기 때문에요. 2배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프롬바이오는 인지도가 높고 잘 나가는 제품 2개. 이게 회사의 경쟁력인가? 이게 전부인가? 아니요. 이 회사의 진짜 경쟁력은 원료에 있습니다. 개별 인정형 원료를 보유하고요. 이 원료를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거든요. 개별 인정형 원료가 뭐냐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는 고시형 원료와 개별 인정형 원료로 구분이 되는데요. 고시형 원료는 이미 식약처 기준이나 규격에 등재되어 있는 원료를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에 적합하다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같은 거죠. 반면에 개별 인정형 원료는요. 기존에 없던 어떤 새로운 원료를 발견을 해서 영업자가 안정성, 기능성, 기준 규격 자료를 제출하고 식약처로부터 인정을 따낸 그런 원료를 말해요. 인정을 받게 되면 인정받은 업체만이 해당 원료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독점적인 생산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프롬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인정형 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네, 보스웰리아 추출물, 와일드망고 종자 추출물, 메스틱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현재 연골 제품, 다이어트 제품, 위건강 제품에 쓰이는 원료들이죠. 자, 근데 보시면 요 세 개를 제외하고는 고시형 전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개별 인정형 원료였다가 고시형으로 전환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세 개도 고시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겠죠?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네, 인정받은 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고 품목 제조 신고가 50건 이상인 경우에 이렇게 고시형 원료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독점 생산권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네, 보스웰리아, 메스틱검, 와일드망고 종자 추출물 모두 6년 이상 지금 경과하기는 했는데요. 품목 제조 신고 건수가 아직 50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아직 이 원료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이 프롬바이오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년간은 이 독점적인 위치를 조금 더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바로 고성장, 고수익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개별 인정형 원료가요. 왜냐하면 생산자가 독점적인 지위를 갖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도 프롬바이오에게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는 특히 이런 신규 개별 인정형 원료 개발에 투자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R&D 부문이 프롬바이오 전체 인력의 14.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현재 갱년기 여성 건강, 요로 건강, 피부 건강 등등 또 신규 개발 인정형 원료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프롬바이오의 가장 강점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자체 생산 공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GMP 해썹 인증을 받은 시설이고요. 우리가 기사를 직접 찾아보면 프롬바이오는 자체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외주에 비해 품질은 높이면서도 가공 비용은 절반가량을 낮출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회사의 주요 제품들은 여전히 외주를 통해서 생산이 됩니다. 외주 생산 제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2021년 반기에 97.6%나 돼요. 관절은 보스웰리아는 노바렉스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위건강의 메스틱은 코스맥스 바이오를 통해서 외주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아니라면요, 생산시설을 늘리고 증축하고 기계 늘리고 이런 데다가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외주를 통해 생산을 해야 비용 절감이 가능하거든요. 훨씬 효율적인 거죠. 하지만 프롬바이오, 이제는 매출이 어느 정도 궤도에 또 오르기도 했고 생산시설도 추가로 확보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원료 개발과 생산시설 확보를 위해서 2022년에는 익산 공장의 증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주요 제품에 대한 원료 자체 생산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가 절감을 위해서. 하지만 공장의 한정된 생산 능력을 현재 고려하면 외주화 정책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유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롬바이오가 자체 공장을 통해서 생산하는 제품은 홍삼 제품류와 과채 주스류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그동안은 매출이 국내 위주로만 잡혔었거든요. 그림이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근데 올해부터 해외 매출액이 확 늘어났어요. 84억 원 정도로.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해외 진출을 조금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병헌 씨, 이 변사마를 한류를 특히 노리고 광고 모델로 내세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효주 씨, 선미 씨 다 마찬가지인 거죠. 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 미국, 러시아의 현지 유통망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2021년 시작으로 해외 매출 비중을 좀 높여나갈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모자금의 사용 목적은요, 간단히 공장 증축, 기능성 원료 개발, 해외 진출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실적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매출액은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58.5%를 보이고 있어요.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2021년에는 최다 매출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그 효과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요, 2019년하고 2020년에 단기 손실을 기록하고 있죠. 이게 전환상한 우선주를 발행한 게 있어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제 영상을 자주 듣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전환상한 우선주는요, 현재 주가하고 이 전환 가액의 차이만큼이 매년 손실로 잡히게 된다. 요 정도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으로 실제로 현금 유출이 일어난 게 아닌데 손실은 계속 잡힌다는 거, 장부상에. 다행히 2021년에 전부 보통주로 다 전환이 됐고요. 그러면서 다시 순이익은 흑자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네, 넘어가서 재무 안정성 지표를 보셔도 부채 비율, 현재 업종 평균 대비해서 훨씬 양호한 상황이죠.
전환사채와 전환상환 우선주가 전량 보통주로 전환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채는 줄어들고 자본금이 늘어났습니다. 전부 다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규모 금융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고요. 부채 비율도 갑자기 큰 금액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이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IPO 통해서 자본금이 더 확충된다면 재무 건전성 지표는 더 좋아질 수 있겠죠? 이익 잉여금이 또 계속 플러스로 쌓여가고 있으니까요. 네, 그럼 회사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공모 관련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00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21,500원에서 24,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총 공모 규모는요. 공모가 상단 기준 약 735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또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25% 기준 75만 주네요. 청약은 14일부터 15일까지, 환불은 17일에, 상장은 23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균등은 50% 고정 방식이고요. 청약은 NH투자증권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는요. 신주 모집 81.7%와 구주 매출 18.3%로 진행이 됩니다. 심태진 대표를 포함해서 특수관계인 3명이 조금씩 보유 주식을 팔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썩 좋은 모양은 아니죠. 그리고 매출 후에 이들의 보유 지분을 다 합치면 36.65%, 절대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분율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우선 본인들의 수익을 챙기는 게 먼저라는 생각인 건지, 아무튼 심태진 대표는 이번 공모를 통해서 98억 원 정도를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넘어가서 우리사주 조합에는요 2.73% 82,000주를 배정했더라고요. 공모가 상단 기준 약 20억 원 규모가 되고요. 직원 수가 총 115명이니까 단순히 계산을 하면 1인당 배정 금액은 약 0.1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평균 연봉이 3에서 4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과연 직원들이 우리사주에 적극 참여할지 저도 확신은 안 서네요. 우리사주로 받은 주식은 1년간 팔지 못하고 의무 보유해야 하거든요. 네, 넘어가서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비율로 총 43.6%, 조금 많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해도 1,529억 원이나 되거든요. 무겁죠. 게다가 또 기존 주주의 물량이 13.2% 있습니다. 기존 주주 물량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위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주식들이 조금 더 있거든요. 우선 상장 주선인이 이미 프롬바이오의 주식을 취득한 내역이 있어요. NH투자증권이요. 올해 4월에 12만 6,666주를 15,000원에 취득했다고 합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 가격 괴리율이 벌써 63.3%나 되기 때문에요. 상장 후에 바로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의무 보유 제한도 없고요.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위험도 있거든요. 미행사된 주식 매수 선택권이 총 32만 주 있어요. 공모 후 주식 수의 2.23%에 해당하는 수준이고요. 행사 가격이 1,600원입니다. 이 말은 1,600원에 프롬바이오의 주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와, 그럼 도대체 차익을 엄청 남길 수 있겠죠? 얼마나 남길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행사 가능 기간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상장 직후에 바로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네, 유통 가능 주식수, 이게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큰 위험 요소기는 합니다. 프롬바이오에. 하지만 한 가지 강력한 베네핏, 강력한 메리트가 있어요. 프롬바이오에게는 바로 환매 청구권이 부여됐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뭐냐면요. 상장 후에 프롬바이오의 주가가 공모가의 10% 이상 아주 쭉 빠져버리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가 이 환매 청구권을요. NH투자증권에 행사를 해서 공모 가격의 90% 수준에 내 주식 그냥 다시 사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 좋은 안전장치가 돼주는 거죠. 네, 상장일로부터 3개월까지 행사가 가능하고요. 우선 90% 수준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혹시나 코스닥 지수 자체가 많이 빠진 상황이라면 보장되는 금액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요건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환매 청구권이 엄청난 메리트라고 하니까 과거에 환매 청구권이 부여됐던 IPO들의 성과는 어땠을까? 가장 최근 원티드랩을 포함해서요. 삼형 SNC,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주맥주, 진시스템, CN투수 성진. 2021년에는 이렇게 6개 종목이 있었는데요. 원티드랩, 삼형 SNC,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따상을 달성했고요. 나머지는 들쑥날쑥이에요. 이 중에 CN투수 성진은 상장일에 성과가 엄청 안 좋았는데 당시에 수요 예측대 의무 보유 확약이 1%대였거든요. 게다가 유통 가능 물량 58%대에 달했고요. 공모주로서 좋지 않은 요인들이 많아서 이런 결과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맥주와 진시스템을 같은 날에 상장했거든요. 근데 진시스템이 제주맥주에 비해서 확약 비율도 엄청 낮았고요. 경쟁률도 한참 부진하고 그랬어요. 지표들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진시스템도 공모가 대비 낮은 가격에 시작을 해서 더 낮은 가격에 마감한 그런 처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종목은 사실 상장일에 급하게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죠. 빠지면 그냥 환매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기는 하는데요. 수요 예측 결과와 유통 가능 금액도 분명히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렇다면 프롬바이오는 유통 가능 금액에서는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잖아요. 1,529억 원이나 되니까.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으면 환매 청구권 메리트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별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요. 수요 예측 결과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매 청구권 주의사항 이거 정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투자 설명서를 읽어보면 일반 청약자가 해당 공모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가능 주식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자녀 계좌를 활용해서 청약하시는 분들이요. 공모 청약을 하실 때 입고 계좌를 변경하시면 환매 청구권 못 받고요. 또 배정 후에도 자사대체나 타사대체 출고하면 권리가 소멸돼 버리니까 그냥 청약한 계좌로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가만히 두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교 기업으로 여러 개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요. HPO, 노바렉스, 뉴트리, 팜스빌, HL사이언스, 셀바이오텍, 콜마 B&H까지 7개 기업. 근데 HPO를 보니까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기는 하네요. 아무튼 요 7개 기업의 평균 퍼는 17.02배로 계산이 됐습니다. 보시면 퍼가 대체적으로 10에서 20 사이인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들은. 그래서 특정 종목이 퍼를 아주 높였다던가 그런 무리한 부분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다음, 프롬바이오의 반기 순이익을 연한산에서 245억 원의 순이익을 적용했고요. 퍼 17.02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 4,167억 원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적용 주식 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 28,454원을 계산했고요. 여기에다가 할인율 13.90%에서 24.44%를 적용해서 공모가 밴드 21,500원에서 24,500원을 도출한 거예요. 할인율은 생각보다 낮은 편입니다. 이게 조금 아쉽네요. 퍼가 좀 적정 수준이기 때문에 할인율을 괜찮게 잡아줬으면 진짜 매력 있는 공모가가 됐을 텐데 아쉬워요. 자, 앞에서 제가 HPO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했잖아요. HPO는 공모가가 하단 가격인 22,200원에서 결정이 됐었고요. 상장일의 시초가는 공모가보다도 낮은 2만원에 출발을 했고 종가는 거기서도 또 무려 16% 정도 더 빠져서 16,7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진짜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프롬바이오도 HPO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좀 들리죠. 그래도 공모가 산정 내용만 놓고 비교를 하면요. HPO는 퍼 31.98배나 적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평가시총을 6,032억 원으로 높여서 잡았었어요. 또 그나마 프롬바이오보다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기는 했는데 그마저도 전혀 높은 수준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공모가 밴드 22,200원에서 25,400원을 도출하긴 했지만 하단 가격에서 결정이 됐던 거죠. 그리고 사실 HPO는 우리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어요.
수요 예측 결과가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경쟁률이 252.13 대 1밖에 안 됐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4.12%였어요. 유통가능 금액도 1173억 원, 1000억 원이 넘어갔었고요. 그리고 환매 청구권 같은 안정장치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미리 경고를 줬던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프롬바이오도요. 수요 예측 결과까지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피해야 하는 공모주인가 해봐도 되는 공모주인가. 근데 프롬바이오는 아마 인지도나 점유율 측면에서 HPO와는 큰 차이가 있고요. 또 개별 인정형 원료 쪽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유통가능 비율과 금액 높다는 게 가장 걸린다. 기존 주주의 비율 13.2% 존재하고 NH투자증권의 취득분과 주식 매수 선택권 추가로 행사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공모가는 무리 없이 산정은 된 것 같고요. 할인율이 조금 낮은 게 아쉽기는 했죠. 아무튼 환매 청구권이라는 큰 메리트가 존재해서 균등은 부담 없이 청약을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비례까지 해봐도 될지는 수요 예측 결과를 보시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수요 예측 결과까지 좋다면 환매 청구권 메리트까지 합쳐져서 조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약 한도와 배정 물량 체크하고 마무리할게요. 청약 한도는 고객 등급별로 나눠지니까 쭉 확인하시고요. 청약 수수료가 온라인으로 하면 무료라는 거 요게 조금 좋네요. 그리고 계좌는 9월 13일까지 개설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배정 물량은 총 75만 주고요. 균등 배정은 50%인 37만 5천 주가 되겠죠. 지난 사례들을 조금 참고해서 보자면 청약 건수는 한 25만 건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환매 청구권이 있으니까 균등만이라도 참여를 해볼 것 같거든요. 우선은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좋은 수요 예측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종목이나 겹치는데 사실상 와 이건 진짜 해야겠다 싶은 종목이 탁 눈에 안 들어와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S&D는요. 제가 자료를 만드는 시간이 아까울 것 같아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길이가 좀 길지만 재밌게 들어주셨기를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세요.